소연아, 너 내가 먹은 영양제가 뭔지 알고 있지? 며느리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장났어요. 69살 할머니가 혼자서 며느리의 완전 범죄를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짜 영양제도, 치매 유발 계획도, 재산 가로채기 목적도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연기를 했던 거였죠. 과연 이 멋쟁이 할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악독한 며느리를 무너뜨렸는지 그 통쾌한 복수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까요? 세상은 변해도 마음은 청춘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정희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3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다세대 주택 세 채를 월세로 주고 있는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모은 재산이었는데 이제는 제 혼자만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멀리 보이는 이곳이 참 좋아요. 남편과 함께 고른 집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곳에서 지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며느리 소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소연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저 없으면 누가 챙겨드려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챙기기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 소연이는 정말 각별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발걸음도 살짝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억지로 만들어낸 밝음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 아이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분홍색 영양제 병을 꽉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놓치고 지나갔을 작은 변화였지만 왜인지 오늘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병원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어머님 건강이 더 걱정이에요. 소연이는 제 걱정은 뒤로 하고 곧바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새로운 영양제 병이었습니다. 소연아, 또 뭘 사왔니? 지난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묻자 소연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호흡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고 하셔서요.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주는 좋은 영양제예요.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소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째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아들 민우와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다른 동네 부인들이 며느리 흉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아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는지
늘 그렇게 자랑했었거든요. 영양제 병을 받아들었는데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였는데 마치 병원에서 맡던 약품 냄새 같았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는 저를 본 소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한방 성분이 들어가서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몸에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인삼, 홍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소연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좋은 걸 가져왔는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았어? 괜히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에서 좀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식후에 물하고 같이요. 그리고 꼭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소연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은 앉아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리 바빠 보이는 걸까요? 차도 마시지 않고 서둘러 일어서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좀 바빠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소연이는 서둘러 나갔어요. 뒷모습이 평소보다 굽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가 퇴근하고 들렀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우는 걸 못 봤고 친구들과도 항상 잘 지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소연이가 다녀갔어. 영양제도 새로 사줬고. 엄마, 소연이가 영양제 사드렸다며? 잘 드세요. 요즘 엄마가 좀 지쳐 보이거든요. 민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쳐 보인다고요? 평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지쳐 보여? 어떻게?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좀 느려지신 것 같고 아들의 지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 자신은 특별히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응, 고마운 며느리야. 엄마가 복이 많지. 소연이가 요즘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집에서도 어머님 건강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소연이가 더욱 고마워졌어요. 집에서까지 제 걱정을 해주다니. 그날 밤 영양제를 처음 먹었어요. 캡슐이 좀 큰 편이었지만 넘길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키고 나서 입안에 묘한 뒷맛이 남았어요. 쓰면서도 텁텁한 맛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평소 먹던 비타민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침실로 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얼굴이 좀 헬쑥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스트레스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혹시 정말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이의 오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고요. 손떨림, 서두르는 모습, 그리고 뭔가 숨기는 듯한 눈빛.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그 야경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보게 되었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외로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소연이가 좀 더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거든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다시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어봤는데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겨우 사흘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세수를 하려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수도꼭지를 돌리기도 힘들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조금은 정신이 들었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혈압을 재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둔 혈압계였는데 혼자 살면서 가끔 체크하곤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 130 정도 나오던 혈압이 100열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목구멍에 솜을 넣어 놓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서워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컵을 들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소파에 앉았는데 앉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마치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10시였나 봐요. 소연이었습니다. 문 쪽으로 가는 것도 힘들어서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소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제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지럽네. 아침부터 몸이 이상해.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말하자 소연이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소연이가 저를 부축해서 소파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부축하면서도 자꾸 제 얼굴을 관찰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혈압 한번 재봐요. 소연이가 자기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간호사라서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다니나 봐요. 측정하는 동안 소연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숫자가 나타났어요. 100열둘이에요. 어머님,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기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 그랬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 혹시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니에요? 저는 고혈압 때문에 3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었어요. 하루 한 알씩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먹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야, 평소대로 먹고 있어. 하루 한 알씩. 그런데 이렇게 혈압이 떨어진 걸 보니까 혹시 약이 너무 강한 게 아닐까요? 소연이가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라서 이런 걸 잘 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혈압약 양을 좀 줄여보세요. 반 알씩만 드시면 어떨까요? 소연이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용량인데 함부로 바꿔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소연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줄여도 될까? 어머님, 저도 7년째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건 잘 알거든요. 며칠만 반 알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영양제는 꼭 꾸준히 드시고요. 소연이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그 확신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전문가인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었죠. 영양제는 잘 드시고 계시죠? 아직 별로 안 드신 것 같은데. 소연이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양제 병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몇 알밖에 안 먹었거든요. 응, 먹고 있어. 그런데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할까? 어머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좋은 성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참고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소연이는 영양제 병을 제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병을 만지는 소연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잠도 잘 안 와. 자꾸 깨고 그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소연이의 질문들이 묘하게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어제 뭘 했는지도 가끔 헷갈리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서 먹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대신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떠오르던 단어들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들렀을 때였어요. 엄마, 요즘 뭔가 말이 느려진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지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생각하는 속도도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고. 아니야, 괜찮아. 소연이가 잘 봐주고 있어. 영양제도 주고 혈압약도 조절해주고. 민우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이가 챙겨준다는 말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가져다 준 영양제를 먹은 후부터 몸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저한테 해로운 걸 줄 리는 없겠죠.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소연이의 질문들, 제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들, 그리고 혈압약을 줄이라고 한 것까지 모든 게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겠죠. 혼자 살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연이의 행동, 제 몸의 변화, 그리고 뭔가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깊이 잠들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소연이가 혈압약을 줄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게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용량인데 간호사라고 해서 함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 몸이 이상해졌는데
그건 우연일까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소연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꿈속의 소연이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8시였어요.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어젯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혈압약을 줄인 효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무겁고 기분도 우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는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소연이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연아,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정확히 어떤 거니? 성분표 같은 거 있어? 소연이가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가락으로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질문을 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성분이 뭔지 알고 싶어서. 요즘 건강식품도 성분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 종합 비타민이에요.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B, C, D 그런 거요. 소연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봤어요. 창밖을 보기도 하고 시계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영양제를 먹는데 왜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을까? 처음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소연이가 확실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잠깐 말문이 막히는 것 같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소연이의 말이 자연스럽긴 했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혈압약을 줄인 건 정말 괜찮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용량인데. 어머님, 의사들도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해요. 소연이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요? 오후에 아래층에 사는 영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72살인 그분은 경찰서에서 30년 근무한 전직 형사셨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많이 아프세요? 영수 아저씨,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소연이를 의심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영양제를 먹은 후 몸이 이상해졌다고만 했죠. 하지만 영수 아저씨는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 제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약사 선생님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영양제 성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수 아저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괜히 소연이한테 미안한 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희 씨, 본인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영양제라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영수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몸에 좋은 영양제라면 성분 검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겠죠.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며칠만 기다리시면 결과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이런 부탁 드려도 되는 거죠? 물론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경찰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영수 아저씨의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제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서재에서 새 공책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건강일기 마이너스 정의. 2025년 10월 18일부터 시작.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소연이가 온 날짜와 시간, 가져온 영양제, 제 몸의 변화, 그리고 오늘 나눈 대화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적고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후 모든 증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10월 15일 소연이가 영양제 가져옴. 10월 16일 첫 복용. 10월 18일 어지럼증 시작. 10월 19일 혈압 저하, 소연이가 혈압약 줄이라고 제안. 10월 20일 기억력 저하, 말이 느려짐. 이렇게 적고 보니 뭔가 계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책을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관찰해야겠다고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연이는 5년 동안 저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영수 아저씨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소연이가 어떻게 나올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소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공책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제 적어둔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뭘 더 관찰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소연이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보통 10시에 오는데 9시 반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시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어보니 소연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새로 산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운 영양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소연아,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니? 아, 병원에 일찍 가야 해서요. 그런데 어머님, 영양제 떨어져 가지 않아요? 제가 영양제 병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사오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반 정도는 있어.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죠. 제가 오늘 새로 사올게요. 이번 건 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요.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제 약통이 놓인 선반을 유심히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은 잘 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계시죠? 응, 내 말대로 하고 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소연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잠깐, 혈압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 혈압은 오히려 너무 낮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소연아, 내 혈압이 너무 낮지 않을까? 계속 어지럽거든. 아, 그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소연이의 대답이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김 약사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영양제 좀 가져다 드리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영양제 캡슐 몇 개를 조심스럽게 빼서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캡슐을 자세히 보니 평소 먹던 비타민과는 색깔이 달랐어요. 더 진한 갈색이었고 크기도 조금 더 컸습니다. 영수 아저씨 집으로 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영수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면서 제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저씨, 사실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자꾸 제 약통을 쳐다보고 영양제를 미리미리 가져오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오히려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영수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혹시 재산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재산이요?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료진이라면 약물을 이용하기 쉽죠. 영수 아저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소연이가 그런 일을 할까요?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항상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정희 씨, 제가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본 건데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아요. 특히 5년 동안 완벽하게 행동했다면 그게 오히려 계획적일 수 있어요. 계획적이라니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실행 시점일 수도 있고요. 영수 아저씨의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설명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왜요? 만약 정말 뭔가 꾸미고 있는 거라면 들키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증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더 강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소연이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소연이가 오는 시간, 머무는 시간, 하는 말, 표정 변화, 심지어 입고 온 옷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10월 20일 9시 30분 도착 평소보다 30분 빨리, 진한 화장, 새 옷, 영양제 미리 교체 제한, 눈빛 평소보다 날카로움, 약통 유심히 관찰, 표정 제가 아픈 모습 보고 만족스러워함, 말투 혈압약 줄이는 것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소연이가 영양제를 새로 가져올 때마다 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정확한 규칙성이 있었어요. 공책에 적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소연이가 저에게 해로운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사이가 나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고부관계보다 훨씬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소연이가 명품 가방을 자주 바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우도 요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고요. 생각해보니 소연이가 최근에 제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봤었어요. 어머님, 월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소연이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가능한 동기 경제적 어려움, 재산 탐욕 또는 다른 이유. 계획 계속 관찰하되 들키지 않기, 영수 아저씨와 협력하기.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소연이가 저를 해치려고 한다면 저 혼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영수 아저씨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영양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혜 씨, 결과 나왔어요.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괜히 의심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30분 후 영수 아저씨가 오셨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희 씨, 앉으세요. 왜요? 뭐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수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영양제가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요? 그럼 뭔데요? 혈압약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수 아저씨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화학 성분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 용어를 잘 모르지만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김 약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농도로는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의료진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것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연이가 저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 혈압약을 먹인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래 먹던 혈압약과 함께요.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였고,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진 거였어요. 정희 씨,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영수 아저씨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아니,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해치려고 했다니. 손으로 가슴을 짚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아저씨, 그럼 소연이가 정말로
네, 의도적으로 한 일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농도의 약물을 만들려면 상당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라리 남이 그랬다면 덜 충격적이었을 텐데 가족이나 다름없던 며느리가 그랬다니.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죠. 영수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니 소연이의 최근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재산에 대한 질문들,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제안들, 그리고 혈압약을 줄이라고 한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어떻게요? 소연이 씨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영수 아저씨가 작은 카메라를 보여주셨어요. 손가락 한마디만한 크기였는데 성능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걸 거실 어딘가에 숨겨두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들키면 제가 아래층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올라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니. 영수 아저씨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정희 씨,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소연이가 그런 짓을 할까? 왜 그런 짓을 할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영양제라고 준 건 실제로는 혈압약이었고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고농도였습니다. 이건 분명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공책을 펼쳐서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소연이의 이상한 행동들, 제 몸의 변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소연이가 요즘 제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와요? 혹시 통장이나 서류 정리하실 때 도와드릴까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머님 건물도 값이 많이 올랐겠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판정받으면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최근에 소연이가 자꾸 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어제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드신 약 기억하세요? 제가 언제 왔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는 그냥 안부를 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정신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책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연이의 목적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기. 방법 혈압약 과다 복용으로 인지능력 저하 유발. 증거 가짜 영양제 실제 혈압약 지속적인 재산 관련 질문. 기억력 테스트. 대응 계획 현장 증거 확보 후 진실 폭로. 적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감히 이 할머니를 우습게 봤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항상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줬는데 혹시 무슨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저를 해치려고 한 건 사실이니까 용서할 수는 없겠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화분 뒤에 숨겨뒀고 영수 아저씨는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 정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화분 뒤에 숨겨둔 카메라가 잘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각도까지 완벽하게 맞춰놨다고 했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 번 점검했어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소연이가 왔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자꾸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새 영양제 가져왔어요. 소연이는 오늘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가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영양제 병을 들고 있었어요. 고맙다, 소연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같은지 걱정됐지만 소연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영양제 드신 후로 많이 좋아지셨죠? 응, 그런 것 같아. 덕분에 기력이 좀 나는 것 같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영양제를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소연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가 제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지 차가워 보였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가져온 것도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더 클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소연이가 영양제 병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다녀와. 이때다 싶었어요. 영수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소연이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몸을 돌려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카메라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나서 소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제가 부엌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 순간 소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어요. 제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도 이런데 카메라에는 얼마나 선명하게 찍혔을까요? 소연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영양제 병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똑같은 병을 2개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제가 먹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재빨리 기존 병에서 캡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빨랐습니다. 분명 여러 번 해본 일이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새 병에서 다른 캡슐들을 꺼내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개수를 세면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은 모든 영양제가 사실은 가짜였다는 걸요. 소연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캡슐을 바꿔 넣으면서 소연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마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바꿔치기를 마친 소연이는 빈 병을 가방에 넣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차 끓으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부엌으로 오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욱 무서웠어요. 응, 같이 마실까?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오늘 차가 참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소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이 가면을 쓰고 저를 속였다니. 차를 마시면서 소연이는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영양제 드신 지 좀 됐는데. 응,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꾸준히 드시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효과라는 게 제가 더 아프게 되는 거겠죠.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소연아, 요즘 바쁘지? 병원 일이 많나? 네, 좀 바빠요. 그런데 어머님 챙기는 건 바빠도 꼭 해야죠. 소연이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감이나 계산된 친절함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또 시작이었어요. 제 정신 상태를 확인하려는 질문들. 이제 그 의도를 뻗치 알겠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좋네요. 하지만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해요. 치매 같은 게 오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치매 얘기가 나오니까 소연이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소연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갈게요. 병원에 가야 해서요. 그래, 고생 많다.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님도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소연이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저를 해치려고 했다니.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카메라에 모든 게 찍혔을 테니까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영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다 찍혔어요. 정말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드디어 소연이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아저씨와 함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던 것보다 화면으로 보니 더욱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하게 찍혔어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화면 속에서 소연이가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평소의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능숙하게 캡슐들을 교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소연이 씨가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영수 아저씨가 영상을 되감으며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여러 번 해본 것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꿔치기를 마치고 나서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영수 아저씨.
그 전에 민우한테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소연이 씨한테 알려질 수도 있고,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영수 아저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로 목소리가 이상했나 봐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민우가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부른 걸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우야, 앉아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저는 지난 1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영양제, 건강 악화, 의심, 조사, 그리고 결정적 증거까지. 민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설마 소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영상을 보여줄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어제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소연이가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오자 민우는 말을 잃었어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소연이가 정말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죠. 민우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잖니. 그리고 영양제 성분 분석 결과도 있고 성분 분석 결과지도 보여줬어요. 민우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혈압약? 이게 혈압약이라고요? 그래. 영양제가 아니라 혈압약이었어.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고농도로. 민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를 믿었던 만큼 충격이 컸을 거예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소연이가 그런 사람일 줄은. 알고 있어, 아들아. 너도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건 소연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지. 하지만 영수 아저씨 말로는 보통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 민우가 뭔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소연이가 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제가 월급이 적다고 다른 일도 해보자고. 그래.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머니 재산 얘기도 했어요.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아프시면 누가 관리할 거냐고. 민우의 말을 들으니 소연이의 계획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네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평소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거죠. 어머님, 저예요. 민우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민우의 눈에서 분노가 보였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아이인데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들어와라. 소연이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도 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내가 먹은 영양제가 뭔지 알고 있지? 순간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혈압약이야. 영양제가 아니라 혈압약.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이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저는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소연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한 번이라도 미안한 적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민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소연아, 설명해.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소연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소연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왔는데 이 눈물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가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니? 왜 그랬는지 말해봐.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배신감은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소연이가 흐느끼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희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오빠가 친구랑 사업한 게 완전히 망했어요. 3억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소연이를 쳐다봤어요.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업? 나는 모르는데. 카페 프랜차이즈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보증금도 날리고 사채까지 썼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해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소연아, 3억이 넘는 빚이라고? 언제부터?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손실만 나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오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소연이의 말에 민우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 사이인데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했다니. 소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민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오빠 월급은 월 300만 원인데 빚은 3억이 넘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내를 믿었던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이 치매 진단만 받으시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소연이의 진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충격이었어요.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소연아, 너는 간호사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정말로? 제가 소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파산 신청은 해봤어? 채무 조정은? 합법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소연이는 계속 울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해명이 없었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오빠, 나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이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꺾이지 않는 면이 있었거든요. 오빠,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엄마가 당한 일이 없어지니?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봤어? 민우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혼자서 의심하고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믿을 수 없어. 5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오빠,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상황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구로 해치려고 해? 민우의 말에 소연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소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 사람을 치료하는 지식을 사람을 해치는 데 쓰다니. 어머님,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소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벌써 다 알고 있었거든. 뭐라고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 내가 영양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도. 그럼 어머님이. 그래,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증거도 다 모았고. 소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만만하지 않거든.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럼 정말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영수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리고 소연아, 내가 만든 가짜 영양제는 하나도 안 먹었어. 소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던 거죠. 뭐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호호, 며느리야. 할머니가 만만해 보였나? 소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약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영양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도. 어머님, 그럼. 그리고 말이야. 내가 만든 가짜 영양제 먹는 척만 했어. 진짜로는 안 먹었거든. 소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럴 리가요. 분명히 드시는 걸 봤는데. 호호 69년을 살아온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며느리가 이상하게 굴면 바로 눈치챌 수밖에. 저는 서랍을 열어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소연이가 바꿔친 가짜 영양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모아뒀어. 내가 바꿔칠 때마다 몰래 빼놨거든. 소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처음에는 진짜로 몇 알 먹었어.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 거였고. 하지만 의심이 든 다음부터는 입에 넣는 척만 하고 휴지에 뱉어서 화장실에 버렸지. 민우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언제부터 의심하신 거예요? 내가 영양제 가져온 지 사흘째부터야. 몸이 이상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 그리고 소연이 행동도 평소와 달랐고. 그럼 요즘 몸이 좋아지신 것도. 그래, 가짜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소연이 앞에서는 계속 아픈 척했지. 의심받지 않으려고. 소연이가 완전히 절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노트북을 열어 어제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소연이가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찍혀 있어. 내 진짜 모습이. 소연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심만 했어. 하지만 내가 자꾸 이상하게 굴어서 확신하게 됐지.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진짜로 안 드신 거예요? 처음 며칠은 먹었어. 그래서 몸이 이상해졌던 거고. 하지만 의심이 든 다음부터는 먹는 척만 하고 화장실에 버렸지. 그럼 최근에 어지럽다고 하신 것도 다 연기였어. 소연이가 안심하게 만들려고. 저는 소연이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야,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봐. 간호사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잘할 거라고.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만만하지 않거든. 특히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한테는 더욱 그래. 엄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우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69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니? 이런 일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런데 엄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말할 수 없었어. 저는 다시 소연이를 봤어요. 그런데 며느리야, 할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제 말에 희망을 품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하면 할머니가 선처를 부탁해 줄게. 아니면 할머니가 직접 신고할 거야. 어머님, 선택은 내가 해.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소연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수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야.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둘게. 오빠,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오빠, 정말 용서 못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다고 해서 사람을 해쳐도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 엄마를?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연이는 집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말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 아저씨가 오셔서 말씀하시길 소연이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제가 소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죄송해요. 민우야, 너도 피해자야. 소연이가 너한테도 거짓말했잖아.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으면.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저는 아직 늙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에요. 엄마,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다 해내셨어요? 호호, 이게 진짜 할머니의 힘이야. 69년을 산 게 헛되지 않았지.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당당한 멋쟁이 할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결국 소연이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우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계속 속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민우가 고마워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존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6개월 후 민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정말 착한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말하고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죠? 지은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걱정 마. 이번 며느리는 간호사가 아니잖니. 이상한 약 만들 줄 몰라. 농담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번엔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은이는 정말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소연이처럼 계산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간호사 며느리를 혼내준 멋쟁이 할머니로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빨리 챘어? 그것도 혼자서 증거까지 다 모으고. 이웃들이 감탄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호호, 69년을 산 게 헛되지 않았지.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어요.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고요. 정희 씨, 우리 며느리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의심스러우면 일단 기록부터 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고 지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약품 안전 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희 씨 같은 분이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더 실감나게 들으실 거예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먹는 약은 본인이 챙기세요.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특히 의료진 가족이 있다고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의학 지식이 있어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더 위험해요. 제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이 놀라시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정희 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당하게 사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멋진 할머니가 되었어요. 보건소 강의도 하고 지역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리고 심지어 텔레비전 인터뷰도 했어요. 69세의 간호사 며느리의 완전 범죄를 막아낸 멋쟁이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전국에서 저희 동네로 견학을 오는 분들도 생겼어요. 가장 기분 좋은 건 민우의 새 아내 지은이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거든요. 어머님 존경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새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해줄 때마다 뿌듯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지은아, 너는 그냥 착하게만 살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어머님.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예전엔 며느리 눈치도 보고 나이 든다고 주눅 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이 됐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69세 정희 할머니가 정말 당당해 보여요. 호호, 이게 진짜 멋쟁이 할머니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아침 약을 먹을 때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확인해요. 누가 뭘 줘도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고혈압약 마이너스 하루 1알.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검증된 약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오늘은 보건소에서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절대 무시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저를 속이려 했을 때 분명 만만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틀렸죠. 69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이게 바로 진짜 멋쟁이 할머니의 삶이니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당당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보다 지혜가 더 강할 때가 있답니다. 소연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겪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69세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정말 멋진 할머니였죠? 며느리의 완전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아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정희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